자, 어제 문이 예측대로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국회 연설 직전에 그 주호영을 이제 몸수색을 청와대 경호원이 국회 연설 직전에 국회의장 방에서 차 한잔하는 사전 환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이 들어가지 못하고 나와서 트러블이 있었고요. 국민의 똥당, 저는 당분간 똥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똥당의 의원들이 이게 나라냐 뭐 이렇게 손피켓을 들고 했는데요. 의미 없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은 문한테 의미가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수 지지층을 향해서 저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문이 어제 경제가 마치 나아진 듯 경제를 43번을 외치면서도 전세 문제를 강조했는데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그런데 전세 해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필코 안정시킨다. 기필코 안정시킬 방법이 전혀 없지요. 그리고 한국판 뉴딜로 위기를 극복해서 경제 방역 두 토끼를 잡겠다 하는데,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특정 대기업 한 두어 개 봐주기 위한 용도다라고 장안의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전세를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다는 겁니다. 근데 문이 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공수처 출범 지연을 끝내달라. 그러니까 말을 해도 협조해달라 해야 될 건데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을 끝내달라. 그리고 경제 3법 처리 협력을 해달라. 한편으로 재벌, 특정 재벌들 밀어주려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해괴한 지금 코로나 핑계 경제 부흥책을 170조를 투입하고 거둔 중에 몇십억은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하겠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좌파적 경제 정책을 관철이나 시킬 듯 경제 3법을 처리하는 양면된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는 경제 3법으로 달래고 국민을 위한 마치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듯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 척하면서, 그게 갑자기 그러면 차라리 그냥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해서 노가다 일자리라도 만든다 하는 게 효과적이지, 느닷없이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 뉴딜이니 해가지고 태양광도 들어가고 무슨 IT 대기업들 위한 정책을 펴고 수소차를 이야기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거는 이 정권이 국민을 완전히 기만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언론들이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한 놈도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지율은 조작될 수 있고 경제 통계도 조작될 수 있어요. 요즘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중국에서 경제 통계 조작하는 것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작이 이제 안심 놓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자신만만해 하는 근거는 뭐냐?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내년 이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다 이긴다고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문가리가 어떻게 부산시장도 이기겠냐 이렇게 보는데, 자기들끼리는 다 계획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아스러운 거는 견에 대한 제안이 나가야 되는데 최근 여건의 핵심의 기류가 견 부분을 안 던져도 지방선거 두 개 다 이겨버리면 대선까지 그냥 쭉 밀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방선거를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처럼 40% 중후반으로 문가리 지지율을 묶어두고 그리고 코로나 경제를 마치 살아나는 듯한, 방역은 잘하는 듯한 이런 쇼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결국 선거라는 것은 후보 구도인데 자기들의 후보 구도는 범좌파 연합으로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둘 다 성추행에 해서 지금 시장이 지금 다 이렇게 고리 상태인데 여기에 후보를 지금 자기들이 내는 게 아니라 범좌파 진영의 후보를 내 가지고 중도부터 좌파까지 부분의 외연을 넓히면서 민주당은 그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모양을 취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 야권의 후보는 어떻게 하느냐? 야권의 후보 교란 내지 분열 작전을 쓰면서 제가 봤을 때는 재보선 선거 전에 야권 지도부가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금 문이 개헌을 던져주지 않으면 아마 김종인의 지금 한계가 역력히 드러나고 있어요. 김종인은 개헌을 기대하고 지금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를 저는 의도적으로 빨리 서둘지 않고 모호하게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헌 제안이 오면 그걸 보고 그 이후에 부산, 서울시장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지금 대책을 세우려고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데, 어제 문가리의 국회 연설이나 최근에 이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다 못하겠다 하고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김학의를 어제 다시 구속시키고 굉장히 공세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여건의 태도를 봤을 때 기류가 좀 바뀌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자, 개헌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카드로 끌고 가지만은 왕창 무너지기 직전에 개헌을 던져야지. 지금 우리가 지방선거도 이길 것 같은데 뭐 하려고 나눠먹냐. 그래서 지방선거 이기면 대선까지도 충분히 안 이기겠느냐. 지금 당의 지지율을 봐도 실제로 국민의 동당보다는 우리가 앞서 있고, 또 문가리 지지율이 지금 안 떨어지도록 하는 이런 노하우나 기술적 테크닉은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다. 폭탄만 안 터지게 하면 우리가 지방선거도 야권은 분열시키고 여권은 이렇게 국민 앞에 이렇게 범여권 후보라고 해서 민주당이 후보 내는 게 아니라 이 중간쯤 있는 유력 인사를 하나 내어서 민주당이 무는 구도로 가면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느냐. 그거는 언제를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요, 2011년에 오세훈이가 무상급식 이 서울시민 투표를 갖다가 시도했다가 그것이 좌절되니까 시장을 사퇴했잖아요. 그때 보면 민주당에서는 박영선이를 후보로 뽑았고 무소속에서는 박원순이가 나왔고 안철수가 박원순을 밀고 민주당이 그래서 박영선이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박원순을 밀어서 박원순이 민주당이 미는 무소속 후보로 당선이 되었죠. 자, 그때의 예를 들어본다면 얼마든지 제2의 박원순 같은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에 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부산시장 하겠다, 서울시장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사라졌어요.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야권은 어떻게 교란시키겠다는 거냐? 지금 야권이 지도부 자체가 김종인이가 만약에 개헌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여권에서 호스를 잠가버리면 개헌이 지방선거 전에 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하면 김종인은 사실상 재보선 선거를 함과 동시에 정치 수명이 끝나요. 비대위 기한이 그때까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 진당 안에서 굳이 김종인을 편들어서 김종인에게 줄을 서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개헌이라는 변수가 사라지면요. 개헌으로 되었을 때 김종인이 개헌에서 뭐 대통령을 맡든지 총리를 맡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해서 그래서 김종인에게 나름 지분을 가진 한국의 보수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밑에 줄을 서기 위해서 김종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동당의 의원들이 좀 줄을 서고 침묵을 지키고 어찌되나 보자 하고 있는데,
그거는 외곽에 있는 홍석현의 여시제 또 김무성의 마포포럼 이런 데가 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일종의 이 외곽지 단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문가리가 아예 시치미를 뚝 떼버리고 내가 언제 너들한테 개헌한다고 했냐, 너들끼리 그런 거지. 그래서 나 개헌 없이 그냥 지방선거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 이겨버릴란다. 문이 이렇게 밀어붙이면 제가 봤을 때 아마 김종인은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장에 빠질 거예요. 그와 동시에 지금 이 국민의 동당 내부에서 김종인이 이제 물러나라. 당장 조경태부터 이게 대선 끝난 지가 언젠데 총선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비대위냐. 그래서 조경태는 지가 시장 나가고 싶어서 지금 김종인이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진들 중에 김종인이한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물러나라고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종인은 개헌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김종인 비대위로 더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우리끼리 그냥 이 지방선거 나설 후보를 뽑자. 여기에 이제 오세훈이라든지 뭐 홍준표라든지 장외에 이런 뭐 나름대로 소보수급들이 다 나서서 김종인 체제를 끝내자라고 하는데 다 동의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김종인은 솔직히 뭐 김종인이 의원이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국민의 동당에 지분이 있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정서적으로 맞기나 합니까? 그래서 김종인이 필요한 김종인만을 위한 그런 존재 이유가 개헌인데 개헌이 사라져버리면 그때는 김종인의 힘은 급속히 약화되고 판은 지금 뭘로 가겠어요? 4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판으로 가게 될 거라. 그러면 당내에서 김종인이 나가라, 못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서 저당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적정 분열을 하게 될 거고 제가 봤을 때 지도부 공백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수권의 인물들이 이제 각자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출마를 선언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난립하게 되면 결국 이 후보를 표를 갉아먹는 후보가 곳곳에서 등장하게 될 거고 뭐 범보수 연합이니 후보 단일화니 하는 것들도 통제를 할 그런 권위를 가지게 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니 뭐니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내 잘났다고 출마하고 너도 너가 잘났다고 출마해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보수의 표가 좀 분열되고 보수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권이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다 이길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유일한 변수는 경제가 급속하게 올 연말 내년 초에 흔들리면서 문가리가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 거기에다가 부동산 문제가 흔들리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제가 볼 때 별 용 빼는 재주가 없게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항상 기득권은 자기들 패만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정권을 끌어가는 게 한 10대 명쯤 되는 386 운동권의 이너서클일 거라고 봅니다. 저 사람들은 대학 다닐 때부터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겉으로는 무슨 총학생회가 있고 각 대학에 또 서총련, 한총련이 있고 이랬지만은 밑으로는 그 이너서클이 그 앞에 나서 있는 간판들을 움직이면서 끌어가는데 아주 익숙했던 운동권 그룹들이요. 그래서 운동권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요 현직을 맡고 있거나 약간 이선에 물러났거나 상관없이 지금 운동권 출신들 상당수가 청와대 노영민이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석 최재성이부터 시작해서 민정정무수석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 그리고 또 당 김태년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뭐 김현미 같은 이런 내각에 다 골고루 박혀 있고 필요할 경우에 자기들끼리 이제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논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결론이 나 있다. 어떻게 결론이 나 있냐. 지방선거 두 군데 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동당은 지도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로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김종인의 지도력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대기 흔들어서 붕괴된 상태로 만들고 지방선거에 야권 후보를 난립시키고 여권 후보는 당 밖에서 출마시키면 얼마든지 두 개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먹고 나면 바로 대선으로 가버리면 되지. 굳이 지금 개헌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 문가리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문가리 입장에서는 자기 대선 후보가 자기 쪽에서 만들어도 자기를 갈굴 거라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건데 아마 문가리의 생각은 지금 나와 있어 설치고 있는 여권의 대선 후보가 아닌 히든 카드를 들이밀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대선으로 곧바로 가기로 한다면 여권에서는 지금 나와서 설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대선 후보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문가리는 지방선거에 자신이 있고 그걸 뛰어넘어서 대선까지 먹어버리겠다. 이런 계획이 서 있는 걸로 봅니다.